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의 역할과 북한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송도 김 위원장의 해외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러시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 지위를 재확인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looking to Russia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relief, probably in the form of more tolerance for smuggling. They can undercut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특히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could easily imagine the Russian government just failing to enforce that provision,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obtain workers' remittances from North Korean laborers in Russia. 반면 러시아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Russia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large part of Russia is in the far east.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증진을 위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과 이후 상황을 러시아 측에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이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에 석탄을 옮겨 실은 것으로 알려진 제3국 선박이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크게 낮추면서 당초 예상보다 이틀 정도 늦게 목적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문건에는 이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돼 있지만 유엔은 북한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년 동안 억류됐던 북한 선박이 최근 석탄 하역을 위해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박에서 하역된 석탄은 다시 베트남 디사가 선주로 있는 선박에 옮겨져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된 선박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을 출항한 뒤 현지 시간 17일 오후 11시 15분 현재 인도네시아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26,500톤, 300만 달러어치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4일. 하지만 이 선박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실제 도착은 18일이나 19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석탄은 한국 업체에 판매됐지만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면서 결국 말레이시아로 향하게 됐습니다. North Korean ship delivering coal sails to Indonesia with its AIS switched off. Coal is worth $3 mill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idea is to transship it, call it Russian coal or something, and then sell it to a company in South Korea. 압류 직전 상태였던 이 석탄이 다시 거래될 수 있었던 건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BOA가 확보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최초 북한 석탄을 실었던 와이즈 어네스토의 선장에게 무죄를 내리고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에 대한 판매가 허가됐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인정한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와이즈 어네스토가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있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석탄이 북한산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문제의 석탄은 압류돼야 하며 석탄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국들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이 한국 선박과 연루된 북한의 유류 불법 환적 현장을 적발한 뒤 미국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알려줬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지난달 하순 대만 해협 북쪽에서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유류를 넘겼고 이 선박은 다시 북한 측 선박에 환적한 상황이 일본 초계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같은 선박 간 유류 환적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이동이나 재처리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16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실 근처에서 철도 차량 5대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런 움직임을 방사성 물질 운반 관여 가능성으로 분석하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이 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한국 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국회에서 17일 열린 탈북민 자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마중물 우리둘이 하나센터의 이무열 대표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한국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성비전학교의 송신복 교장은 중국 등 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1대1로 도울 수 있는 상담사와 대학의 특별 전형 등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